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참패에 교과서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상대를 공략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친문을 공격하면서 개딸들과 함께 내부 총질에 진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과도 지금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심지어 이해찬과도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익표까지 지금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그 주변은 분노의 감정이 응축돼 있고 비주류 정서만 가득한, 이거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의 참패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판세를 뒤집는 참패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 이재명. 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의 주장인데요. 선거운동 들어갈 때 선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숱한 선거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의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입니다. 총선 투표일은 4월 10일인데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총선 판세의 기본 가닥은 다 결정이 됩니다. 총선 판세를 좌우하는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리더십의 대결, 공천의 대결, 정책의 대결입니다. 리더십의 대결이 가장 중요하고 공천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정책은 부차적입니다. 리더십의 대결은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인데 현재까지 한동훈의 압도적 우세승입니다. 양당의 공천은 3분의 2가 진행됐고요. 선거의 판세를 보면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참패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명문정당에서 멸문정당이 됐다라고 홍영표가 얘기한 것, 민주당이 자멸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시사저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문재인과 이별을 감수한다고 사실상 이재명당 창당을 선언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창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유심히 지켜보던 민주당의 당직자는 이재명의 정치적 의도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이 극심한 당내 반발과 정당 지지율 추락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천의 배경과 노림수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 것입니다. 창당에는 세력과 대권 후보, 조직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이재명이 지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세력 재편과 대권 후보 재편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오랜 비주류로서 경북 안동 출신의 1964년생 이재명에게 친문 86그룹의 대표 주자인 전남 고흥 출신의 1966년생 임종석이는 미래의 적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이미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민주당보다 자신에게 더 일체감을 느끼는 강성 지지층의 조직을 대거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향해 계획된 정치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반발은 감수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줄 것은 내주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취할 것은 꼭 취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재명이가 임종석이 같은 상징적 인물을 컷오프시키고 멸문이라는 거친 표현이 나올 만큼 친문계를 대거 밀어내는 공천을 했을 때 어떤 정치적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의원 평가에서 자신이 하위 20%에 속했다고 밝힌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전원이 비명계입니다. 이에 내용과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 실제 분당까지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재명은 이런 기조를 멈출 뜻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은 지금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릴레이 탈당을 한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설훈, 이상헌 등
그리고 친문계의 집단 반발 등도 모두 감수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서른이 탈당한 2월 28일에는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면서 변화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계속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총선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정치적 홀로서기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우산,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이해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 잠재적 경쟁자로 변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등 전직 국무총리와도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대로라면은 이재명이는 최종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 친문계의 구심점이자 상징적인 존재인 문재인과도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런 의지가 확인된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재명은 최근 이해찬과 김부겸, 정세균, 문재인의 제안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일련의 민주당 공천을 보면 이재명이는 임종석의 공천 필요성을 얘기한 이해찬, 그리고 김부겸, 정세균의 공정한 공천, 그리고 문재인의 명문정당과 단합 등의 입장을 모두 거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보면 이재명이 어떤 결심을 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이해찬은 공천 갈등을 수습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대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도 유력한 선대위원장 후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뺄셈 정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해보겠다, 우리 친명끼리 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인 겁니다. 특히 이해찬은 이재명의 정치적 우군이었습니다.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이재명이 흔들릴 때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장본인이 바로 이해찬입니다. 오랜 비주류로서 언더독 서사를 가진 이재명을 이해찬이 보증하고 지켜서 위기를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찬의 뒤통수를 빵 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보여지는 것보다 이해찬이 이재명을 돕는 역할이 컸다며 이에 이재명 체제는 이재명 이해찬 공동체제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이재명이 헤어질 결심과 홀로 설 결심을 확실히 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건은 심상치 않은 여론이라는 건데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선의 전체 구도를 지배하던 정권 심판론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은 아직 우세하지만 정권 지원론과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도 여론 반등과 국면 전환은 절실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세력 재편과 대선 후보 재편을 다 이뤄내더라도 총선에서 패배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는 그런 거 없는 거죠. 총선에 패배해도 당권만 지키면 승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이는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친명계를 제외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우려하는 것이 임종석의 한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이재명만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재명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신의 당권을 더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밑그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8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근 우석대 교수는 이재명에게 공천은 미리 보는 차기 당권 투쟁이자 잠재적 대권 경쟁이다. 이재명으로선 당이 승리해도 당권을 잃으면 패배지만 당이 패배해도 당권을 장악하면 승리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사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의 선택에는 정권 심판론이 우위에 있다는 구도, 경선에서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갈등 전선,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비주류로서의 서름 등 감정적인 요소까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데요. 정권 심판론이 어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어려운 공천 문제,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해서 문제를 푼 만큼 킬러 문항이 남아있는 국민의힘이 본격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정 문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친명계는 비주류로서 오랫동안 당의 주류였던 친문 세력 등에게 배제되고 무시받고 밀려났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이가 상당하다는 거죠. 특히 이낙연이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를 제기하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거치면서 감정의 골이 파일 대로 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 하위평가 통보가 비명계에 집중된 이유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김성환의 말은 민주당 내에서는 정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민주당의 깃발은 이재명이라면서 친노 친문은 안 되고 친명은 안 되냐라고 했던 말도 친명계의 사고방식과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했던 것을 갚아주자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에게 릴레이 탈당이나 집단 행동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뒤집으려면은 전당대회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서 전당대회도 확실하게 이재명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개딸과 그리고 트위터 등 각종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으로 이재명은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는 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대선 패배에서 자신을 구해낸 이런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방송 그리고 그 온라인 매체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이는 공천받으면 친명, 탈락하면 반명이나 비명 이렇게 분류하는 걸 자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친문계 지지층 사이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재명이 경기 동부연합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 단순히 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경기 동부연합의 전략을 이재명이 배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경기 동부연합에 중요했던 건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자신의 파일을 얼마나 키우는가였다는 거죠. 집권보다 주류가 되는 일이 중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이재명의 움직임이 이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주류는 늘 소수파를 배려하면서 승리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야 전체의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주류는 소수파를 반대파로 여기고 다 몰아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와 그 주변에는 응축된 분노의 정서, 비주류의 정서만이 가득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는 용어도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이재명이는 뭐가 웃긴지 자기 혼자 0점 맞은 분도 있다면서 깔깔깔 웃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참패는 민주당의 참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민주당을 작살내서요. 아무리 이재명이 방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 무엇보다 개양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극적으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재명은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축출이 되고 바로 깜빵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이 박살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가 돼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거기에 대중 수출까지 흑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이기는 겁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